한지우는 낡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텅 빈 접시들을 쓸어 담았다. 아뜰리에 드 지훈. 그의 평생의 꿈이자 전부였던 프렌치 레스토랑은 이제 고요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희끗희끗 내려앉았고 샹들리에의 화려했던 불빛은 이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한때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손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식들의 향긋한 냄새는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조리대에 기댔다. 그의 나이 35. 젊은 나이에 최고급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섬세한 미각과 뛰어난 요리 기술,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를 미식가들 사이에서 천재 셰프로 불리게 했다. 하지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 몇 년 전 불어닥친 경기 불황과 예기치 못한 식중독 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랄한 경쟁자 김도영의 방해 공작은 그의 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김도영은 유명 요식 기업 K푸드의 오너이자 지훈과는 오래전부터 악연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지훈의 레스토랑이 위기에 처하자 김도영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지훈의 투자자들을 빼돌리고 식자재 공급을 방해하며 심지어 허위 소문을 퍼뜨려 레스토랑의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지훈은 김도영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은행에서 나와 레스토랑을 압류할 예정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빈털털이 신세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를 짓눌렀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였다. 지훈은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왔을까? 그는 망설이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쳤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어린 딸을 안고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젖어 있었고 낡은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빛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어린 딸은 남자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마도 노숙자인 듯했다. 지우는 평소 같으면 이들을 외면했을 것이다. 그 자신도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처지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무서운 일이십니까? 지우는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아이가 너무 추워해서요. 잠시만 이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레스토랑은 내일이면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이대로 비바람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막 요리를 시작했을 때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낡은 식당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들어오세요. 지우는 문을 활짝 열었다. 안으로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남자는 지훈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어린 딸은 남자의 품에 안겨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들을 따뜻한 곳으로 안내했다. 레스토랑의 주방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남은 식자재들을 뒤적였다. 내일이면 모두 버려질 것들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최고급 식자재들을 꺼냈다.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한때 그의 요리를 빛내주었던 값비싼 재료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만찬으로 그들에게 대접하기로 결심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프라이팬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요리를 만들었다. 남자는 지훈이 요리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어린 딸은 아빠의 품에 안겨 지훈이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얼마 후 지훈은 따뜻한 음식을 그들의 앞에 내놓았다. 푸짐한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향긋한 트러플 수프였다. 이 모든 것은 한때 그의 레스토랑을 명성을 떨치게 했던 대표 메뉴들이었다. 남자는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귀한 음식을 괜찮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두 버려질 것들입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망설이다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프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이 맛은, 이 향은. 그의 목소리는 감탄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맛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어린 딸 미소도 조심스럽게 수프를 맛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금세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지훈은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들에게 레스토랑의 가장 아늑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여기서 주무세요. 오늘은 제가 밤새 레스토랑을 지킬 예정입니다. 남자는 지훈의 말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고요함 속에 잠겼다. 지훈은 주방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참이었다. 한지훈은 주방 의자에 앉아 밤새 내린 빗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들었다. 어젯밤 폐허가 된 레스토랑에서 노숙자 이병철과 그의 딸 미소를 재워주고 마지막 남은 식자재로 정성껏 요리에 대접했던 그 순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침이 되자 레스토랑 안은 희미한 햇살로 가득 찼다. 이병철과 미소는 여전히 테이블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병철은 낡은 외투로 미소를 덮어주었고 미소는 아빠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남은 빵과 치즈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얼마 후 이병철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밤새 편안히 잘 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소도 잠에서 깨어나 아빠의 품에서 몸을 꼼지락거렸다. 아이는 지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어제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최고예요. 미소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떠넣었다. 지훈은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내놓았다. 이병철은 빵과 치즈를 보며 놀란 듯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미소는 신나게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다시 한번 행복감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병철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혹시 제가 이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묵는 동안만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이면 레스토랑은 은행에 압류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들을 계속해서 채워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눈빛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진정성과 강인함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이곳은 내일이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저 역시 갈 곳이 없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 밤까지는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낮 동안 이병철은 레스토랑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는 낡은 가구들을 살펴보고 주방의 모든 장비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지훈이 요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지훈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레스토랑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훈은 이병철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이병철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이병철은 주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오븐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이 오븐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음식 맛이 일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놀랐다. 그는 이 오븐이 최근 들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병철은 오븐을 능숙하게 분해하고는 간단한 도구로 오븐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못지않았다. 지훈은 이병철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능력을 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병철은 수리를 멈추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이병철입니다. 한때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K푸드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K푸드는 김도영이 운영하는 대기업이었다. 이병철이 K푸드의 수석 연구원 출신이라니. 지훈은 이병철의 모습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 괴리를 느꼈다. K푸드에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병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김도영, 그 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병철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K푸드의 핵심 인물이었고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자신만의 비법 소스와 혁신적인 조리법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도영은 그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김도영은 이병철의 비법 소스를 빼돌리고 그를 음해하여 회사에서 쫓아냈다. 이병철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는 어린 딸 미소와 함께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우는 이병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도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병철과 자신 사이에 공통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병철은 이야기를 마친 후 지훈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의 요리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담은 예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레스토랑은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김도영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이병철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김도영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꿈을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지우는 이병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이병철에게서 알 수 없는 강한 힘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당신은 대체 왜 저를 돕고 싶어 하십니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의 요리에서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행에서 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김도영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 자가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이 저도 그 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이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병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고 김도영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이병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참이었다. 한지우는 이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절망 대신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병철의 지식과 경험이 자신의 천재적인 요리 기술과 결합된다면 김도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레스토랑의 압류가 임박한 시점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한지훈의 주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장님,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강점은 당신의 요리입니다. 하지만 그 요리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재정 관리, 식자재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마케팅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낡은 장부 속에는 지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병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과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병철은 지훈에게 새로운 재정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효율적인 식자재 재고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었다. 지훈은 이병철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병철의 조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병철은 또한 김도영의 K푸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하여 K푸드의 모든 재무보고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내부 문건들을 입수했다. 그는 밤늦도록 자료들을 분석하며 김도영의 약점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찾아냈다. 김도영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저의 비법 소스를 훔쳐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이자 사기입니다. 이병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도영이 K푸드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쟁사들을 제거해왔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는 김도영이 정치인들과 유착하여 특혜를 받고 세금을 탈루하며 심지어 마약 밀매 조직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도영은 단순한 악덕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다. 한지훈은 이병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다. 그는 김도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병철의 능력에 감탄했다. 이병철은 마치 거대한 미궁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탐정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은 너무나도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를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지훈은 불안감에 말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김도영은 강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과 검찰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김도영의 눈을 속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압류 날짜가 다가오자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했다. 지훈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고 이병철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일부러 레스토랑 문을 잠그고 인기척을 숨겼다. 김도영은 지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는 안도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병철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와 검찰에 있는 정의로운 검사를 물색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으로 김도영의 비리에 대한 단서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김도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동시에 이병철은 지훈에게 새로운 요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사장님, 당신의 요리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술을 김도영에게서 훔쳐온 비법 소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요리는 김도영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훈은 이병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병철의 지시를 받아 새로운 요리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이병철이 제공한 김도영의 비법 소스를 분석하고 자신의 요리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섬세하고 그의 미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이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김도영에게 복수할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밤늦도록 그들은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 연구에 몰두했다.
미소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아빠가 만든 간식을 먹으며 그들을 응원했다. 미소는 아빠와 지훈 아저씨가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이병철 씨, 당신의 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훈은 문득 이병철에게 물었다. 이병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 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김도영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저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소에게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이병철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이병철에게서 자신과 같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병철과 자신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동반자였다. 그들은 김도영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이병철은 김도영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루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는 또한 김도영이 훔쳐간 자신의 비법 소스가 개푸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개푸드의 공장을 몰래 잠입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개푸드 공장에 잠입하여 김도영이 자신의 비법 소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것은 비법 소스의 성분 분석 결과와 함께 김도영이 비법 소스를 훔쳐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병철은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것은 김도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사장님, 우리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도영에게 복수할 때입니다. 이병철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비쳤다. 그는 자신의 꿈을 되찾고 이병철의 복수를 돕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지훈과 이병철은 밤낮 없이 김도영에게 방역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레스토랑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두 남자의 복수심과 희망이 뒤섞인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주방 한쪽 벽에는 김도영의 K푸드 관련 정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복잡한 화살표와 메모들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전략들을 지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병철의 지시를 따르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병철은 마치 그림자처럼 K푸드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병철은 먼저 김도영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김도영이 K푸드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그는 김도영이 경쟁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과 협박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의 기술을 강탈했다는 증거까지 찾아냈다. 이 모든 정보들은 김도영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적 성향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들이었다. 사장님, 김도영은 단순한 악덕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온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자취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모아 그의 목을 조여갈 것입니다. 이병철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우는 이병철의 말을 들으며 그의 집요함과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는 이병철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요리에 대한 집념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이병철의 집요함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증거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은 강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과도 유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김도영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만함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김도영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김도영의 자금줄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이병철은 김도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의 해외 계좌와 유령 회사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이 정보들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로 인해 김도영의 자산은 동결되고 그의 불법적인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김도영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이병철은 김도영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비도덕적인 만행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는 김진우 기자를 다시 한번 만났다. 김진우 기자는 박진우의 과거 동료였던 김진우 기자와는 다른 인물이었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기자였다. 이병철은 김 기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모든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김 기자님, 이 모든 증거들은 K푸드의 김도영 회장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 주십시오. 약자들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병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 기자는 이병철의 제보를 듣고 경악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이건 단순히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범죄입니다. 김 기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소집하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김도영의 비리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K푸드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 경쟁사 협박, 기술 강탈,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루 의혹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국민들은 김도영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K푸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K푸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도영은 언론의 공격과 주가 폭락에 당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강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병철을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이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김도영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세 번째 단계는 김도영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다. 이병철은 지훈에게 새로운 요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사장님,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레스토랑을 다시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도영의 비법 소스를 사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 요리는 김도영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훈은 이병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병철의 지시를 받아 레스토랑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낡은 주방 장비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식자재들을 공수했다. 그는 이병철이 제공한 김도영의 비법 소스를 분석하고 자신의 요리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섬세하고 그의 미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이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김도영에게 복수할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밤늦도록 그들은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 연구에 몰두했다. 미소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아빠가 만든 간식을 먹으며 그들을 응원했다. 미소는 아빠와 지훈 아저씨가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지훈은 이병철에게 물었다. 이병철 씨,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까요? 김도영은 너무나도 강력한 인물입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병철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김도영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입니다. 당신의 요리로 김도영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병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재개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훈은 새로운 메뉴판을 디자인하고 이병철은 홍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언론과 미식가들을 초대하여 아뜰리에 드지훈의 재개장을 알렸다. 김도영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그는 지훈의 레스토랑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도영은 알지 못했다. 한지훈의 레스토랑은 더 이상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두 남자의 불타는 복수심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김도영은 한지훈의 아뜰리에 드지훈이 재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지훈의 방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신에게 빼앗긴 레스토랑의 잔해 속에서 겨우 재기하려는 지훈이 가엾기까지 했다. 꼴 좋다. 죽은 자식이 뭘 한다고. 기껏해야 몇 달 버티다 다시 문 닫겠지. 그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훈의 실패를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러나 김도영은 알지 못했다. 아뜰리에 드 지훈은 더 이상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지훈과 이병철, 두 남자의 불타는 복수심과 희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긴 전장이었다. 이병철은 김도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김도영의 허점을 노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레스토랑 재개장 당일, 아뜰리에 드 지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론과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지훈의 재능을 아끼던 오랜 단골 손님들과 이병철의 제보를 받은 호기심 많은 대중까지 모두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아뜰리에 드지훈의 흥미로운 재개장 소식과 함께 김도영의 캐푸드 비리 의혹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더욱 섬세하고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는 이번에 선보일 특별 메뉴 페이 오브 트러플, 트러플스 페이백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다. 이 요리는 이병철이 김도영에게서 훔쳐온 비법 소스를 기반으로 지훈의 독창적인 기술과 감각이 더해져 탄생한 메뉴였다. 트러플의 진한 풍미와 비법 소스의 오묘한 조화는 미식가들의 혀를 사로잡을 것이 분명했다. 이 요리에는 김도영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이병철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지훈을 도왔다. 그는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여유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홀 구석에서 김도영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린 딸 미소가 밝은 얼굴로 서 있었다. 미소는 지훈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 김도영은 거만하게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최신 명품 양복을 입고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의 재기를 비웃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뒤에는 캐푸드의 홍보팀 직원들과 몇몇 기자들이 따라붙었다. 김도영은 지훈의 레스토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보여주려는 듯했다. 한지훈 씨,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놀랍군. 그런데 폐업 직전의 레스토랑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요란하게 재개장 파티를 하는지 모르겠군. 김도영은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김도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도영 씨, 이곳은 제가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을 파괴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도영은 지훈의 말에 비웃었다. 헛소리 하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 재능은 이미 바닥났어. 그리고 그 소스, 그건 원래 내 것이었어. 그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때였다. 이병철이 김도영의 앞으로 다가섰다. 김도영은 이병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병철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한때 자신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가장 깊은 죄책감을 안겨준 존재였다. 김도영 씨, 오랜만입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병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김도영은 애써 침착한 척했다. 자네가 왜 여기에... 자네는 분명 사라졌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라졌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병철은 김도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레스토랑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병철과 김도영에게로 향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때 한지훈이 직접 페이 오브 트러플을 들고 홀로 나왔다. 음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더욱 깊었다. 지훈은 음식을 김도영의 테이블 앞에 내려놓았다. 김도영 씨, 이 요리를 맛보십시오. 이 요리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새로운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에 사용된 소스는 바로 당신이 이병철 씨에게서 훔쳐간 비법 소스입니다. 당신은 이 소스를 훔쳐 자신의 제품에 사용했고 이병철 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하지만 이제 이 소스는 당신의 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김도영은 요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요리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향과 맛을 알아차린 듯 했다. 그가 빼앗아간 비법 소스의 향이었다. 무세운 헛소리야. 이 소스는 내가 개발한 거야. 내 놈들이 감히 날 모함하는군. 김도영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이병철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에서는 김도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병철 그 자식, 그 비법 소스만 있으면 우리 K푸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어떻게든 훔쳐와 그 자식은 처리하고. 녹음 파일이 끝나자 레스토랑 홀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김도영에게로 향했고 김도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바로 한국재계의 거물, 강진호 회장이었다. 강진호는 과거 김도영과 함께 불법적인 사업을 시도하다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김도영의 배신의 일을 갈고 있었지만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진호는 김도영을 보자마자 싸늘하게 말했다. 김도영, 내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나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알고 있다. 이병철 씨에게서 비법 소스를 훔치고 내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지.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내 놈은 끝이다. 강진호의 등장에 김도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몸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도영의 비리 사실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김도영의 만행에 분노했고 K푸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경찰은 즉시 김도영을 체포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출동했다. 김도영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레스토랑을 나섰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꿈을 되찾았고 이병철의 복수를 도왔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의 요리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병철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장님,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결국 정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미소는 지훈과 이병철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와 지훈 아저씨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아뜰리에 드 지훈은 다시 한번 활기찬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훈의 요리에 감탄했고 이 모든 스토리에 깊이 감동했다.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아뜰리에 드 지훈의 재개장 파티는 단순한 식당 행사를 넘어 김도영의 추악한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다. 한지훈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열기 속에서도 고요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페이 오브 트러플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김도영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김도영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발버둥은 무의미했다. 이병철이 수년간 준비해온 증거들과 강진호 회장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김도영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눈빛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한때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레스토랑을 나섰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비난 속에서 그의 추락은 만천에 드러났다. 뉴스 속보들은 김도영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K푸드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 경쟁사 협박, 기술 강탈,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루 의혹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국민들은 김도영의 만행에 분노했고 K푸드에 대한 불매 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K푸드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식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K푸드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은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한지우는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숨을 내쉬었다.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도영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었던 시간과 아픔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그때 이병철이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병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병철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역시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의 요리가 없었다면 저의 복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레스토랑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병철은 자신의 지난 삶,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지우는 자신의 레스토랑이 파산했을 때 느꼈던 절망감과 이병철을 만나 희망을 되찾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희망을 응원했다. 다음 날, 아뜰리에 드 지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도영의 비리 폭로 사건은 아뜰리에 드 지훈을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정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한지훈의 용기와 이병철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들의 스토리에 깊이 감동했다. 레스토랑은 예약이 밀려들었고 지훈의 요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병철은 한지훈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경영 능력과 탁월한 전략으로 레스토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의 지휘 아래 아뜰리에 드 지훈은 빠르게 성장했고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다. 이병철은 또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여 지훈의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미소는 레스토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와 지훈 아저씨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미소는 가끔 주방에 들어와 지훈이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놀림을 따라하며 요리에 대한 작은 재능을 보였다. 어느 날 미소가 지훈에게 물었다. 아저씨, 요리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요? 지훈은 미소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드는 거지. 미소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요리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시간이 흘러 아뜰리에 드 지훈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미식가들은 지훈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왔고 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며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인정받았다. 한지훈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셰프가 되었다. 이병철은 아뜰리에 드 지훈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명망 높은 외식 경영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작은 레스토랑들을 돕는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미소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르침을 받아 요리에 대한 재능을 키웠고 지훈의 뒤를 이어 아뜰리에 드 지훈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훈의 요리 기술과 이병철의 경영 감각을 모두 물려받아 그들의 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김도영은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의 죄는 명백했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K푸드는 결국 파산했고 그의 이름은 악덕기업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지훈은 매일 아침 민준의 도시락을 싸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도시락은 더 이상 절망이나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는 민준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한지훈은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병철이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고 미소는 작은 앞치마를 두른 채 지훈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꿈을 되찾았고 이병철은 새로운 삶을 찾았으며 미소는 사랑과 희망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만나 희망을 찾았고 함께 힘을 합쳐 불의에 맞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선의와 용기,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전설이 되었다. 아떼을리에 드 지훈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선 전설적인 공간이 되었다. 한지훈의 요리는 미식기의 정점에 올랐고 그의 이름은 이제 탁월한 맛과 감동적인 스토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김도영의 몰락 이후 아뜰리에 드 지훈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 세계에서 미식가들이 몰려들어 그의 요리를 맛보고자 했고 예약은 몇 달치씩 밀려 있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지훈은 주방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파산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요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의 요리는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졌으며 음식 하나하나에 그의 열정과 영혼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병철은 아뜰리에 드 지훈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레스토랑은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다. 이병철은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한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의 과거 지식과 경험은 아뜰리에 드 지훈이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선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해외 지점 개설 제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보고서를 들고 지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이병철 씨,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병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당신의 요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고 함께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만들어냈다. 이병철은 지훈을 친형제처럼 여겼고 지훈은 이병철을 존경하고 믿었다. 미소는 아뜰리에 드 지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지훈의 일일 조수 역할을 자처하며 주방에 드나들었다. 그녀는 요리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미각이 매우 뛰어났다. 지훈은 미소를 자신의 유일한 제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요리 비법을 전수했다. 미소야, 이 트러플은 향이 더 진해졌구나. 내년에 수확하는 트러플은 더 좋을 것 같아. 지훈이 미소에게 트러플을 건네며 말했다. 미소는 트러플의 향을 맡더니 눈을 감았다. 네, 아저씨, 뭔가 더 깊고 따뜻한 향이 나요. 마치 숲속의 오래된 나무 같아요.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이병철은 그런 미소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딸은 더 이상 길거리를 헤매던 초라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총명하며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의 선의와 그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병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작은 식당들을 돕는 컨설팅 사업을 확장했다. 그의 이름은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김도영은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었다. 그의 명성과 부는 모두 사라졌고 K푸드는 파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남았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한지훈이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민준의 도시락을 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준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도시락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들의 지난 시간을 담은 소중한 상징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어릴 적의 상처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았고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뜰리에 드 지훈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미소가 지훈의 지도를 받아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는 날이었다. 주방은 활기찼고 미소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요리에 집중했다. 이병철은 홀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지훈은 미소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가 만든 요리가 손님들의 테이블에 오르자 레스토랑 안은 감탄사로 가득 찼다. 그녀의 요리는 지훈의 섬세함과 이병철의 혁신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선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었다. 손님들은 미소의 재능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주방에 모여 앉았다. 지훈은 따뜻한 차를 내놓았고 이병철은 미소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소야,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이병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소는 미소 지었다. 아빠, 지훈 아저씨 덕분이에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공간은 그들만의 작은 우주 같았다. 한지훈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노숙자와 그의 딸을 재워주었다. 그 작은 선의가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한 남자의 꿈을 되살리고 또 다른 남자의 삶을 구했으며 한 소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전설이 되었다. 아뜰리에 드 지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맛과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을 것이다.